여러 가지 지금 함수를 하고 있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합성함수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번에 역함수라는 걸 볼 거야. 역함수는 이제 역전한다, 이제 뒤집는다, 이런 표현을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버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함수는 원래 x에서 y로 대응될 때가 함수잖아. x에서 y로 대응되는 1대1 대응인 함수일 때, 역함수라는 건 뭐냐면 y에서 x로 대응되고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f라는 함수의 거꾸로 간다의 표현은 f의 인버스 이렇게 표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f의 여기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 그럼 이게 f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약속이야. 그래서 fx의 역함수라는 건 f 인버스 x 이렇게 얘기합니다. f의 인버스 x, x와 y의 역할이 바뀐다. f에서의 치역이 f 인버스에서의 정의역과 같아지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어. 마이너스 1, 0, 1, 0, 1, 2.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하나씩 대응된대. 이렇게 대응될 때 우리가 인버스 함수라는 거는 y에서 x로 대응되는 걸 말하는 거야. y에서 x로 대응되는 인버스 함수를 역함수라고 한다고. y에 있는 여기 있는 건 이제 뭐가 되냐면 숫자가 0, 1, 2.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0, 1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이렇게 존재할 때 그 함수의 역함수를 만들어 본 거야, 우리가 실제로. 그랬더니 x의 역할, 그러니까 정의역의 역할이 이제 달라지게 반대가 되는 거죠. f라는 함수에서의 이 치역 있죠, 치역. 그 치역이 인버스에서에는 뭐가 돼? 정의역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치역이 여기에 정의역 같아. 같다. 그 말인 거야, 이게 지금. 역함수라는 것도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더 보면 g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 마이너스 1, 0, 1, 0, 1, 2 대응되는 게 이번에는 요렇게 대응되는 걸 봐볼까? 이렇게 대응되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에 대한 이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y에서 어디로 가야 돼? x로 가고 g의 인버스로 표현을 할 거고, y에 들어가 있는 거는 누가 돼요? 0, 1, 2. x에 들어가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0, 1이 되는데, 그럼 0이 누구한테 가야 돼? 마이너스 1이랑 0한테 둘 다 가버리잖아. 1은 이렇게 가는 거. 이런 함수가 되는 건데 이건 함수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함수가 역함수를 가질 수 있는 거야? 그건 아닌 거지. 그럼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으려면 어때야 될까, 함수가? 그렇지.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역함수가 이런 경우는 이제 존재하는 건데 밑에 있는 경우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어때야 돼?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럼 우리 1대1 대응인 함수는 그래프에서 어떻게 생겼었죠? 그래프의 측면에서 1대1 대응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해야 돼. 그 얘기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여야 한다. 증가 또는 감소하는 개형이어야 된다는 거죠, 함수가.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표기는 사실상 y는 fx라는 요 식에서 역함수를 만들려면 x랑 y의 이제 위치를 바꿔주고 함수식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됩니다. 역함수를 이따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할 건데 개념적인 부분에서만 좀 보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F는 뭐냐? C. F 인버스 C라는 게 뭐냐면 역함수로 다시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Y에서 어디로 가야 돼? X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Y에서 X로 가니 거꾸로 가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인버스라는 거 자체가. 그러면 C라 그랬지? 그럼 C가 누구한테 가? 2. 그러니까 인버스에서는 이제 받은 게 이제 뭐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꾸로 합성 F 인버스에 F의 2 이렇게 해보자. 자, F2가 뭐예요? F2는? C. F 인버스 C. F 인버스 C는? 2. 다시 F의 F 인버스 C는 F 인버스 C가 뭐야? 2. 그럼 F2는 C 이렇게 된다. 뭔가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야 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여야 한다. 오케이? 그럼 얘가 이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어야 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얘가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함수가 다르잖아.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야? 2x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림을 봐봐. 그래프를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 여기가 1이잖아, 1. 1을 기준으로 우측에는 y는 2x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 y는 2x가 사실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원점 지나는 1일 때 얼마 지나요? 1,2를 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는 요 그림인 거야. 우측에는 요 그림을 그리는 거지. 이거 지우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얘 1보다 작을 때는 이걸 그리는 거야. 이거 밑에 걸 그릴 거야. 밑에 거. 근데 밑에 거 그림을 보기 전에 얘가 지금 몇 차식이야? 1차식이잖아. 그러니까 1차 함수일 거 아니야. 그 1차 함수인데 이 1차 함수의 그림이 마찬가지로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증가하는 그림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1대1 대응이 아니란 말이야. 증가해야 된다. 증가한다라는 건 1차 함수에서의 요 기울기가 x의 개수, 기울기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1-k는 0보다 크고 k는 1보다 어때요? 작다. 요렇게 이제 푸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러면 저렇게 되어도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다 함수야. 1대1 대응인 함수. 따라서 뭐가 존재해?
역함수가 존재한다. 별로 어렵지 않죠? 베이직센으로 오셔서 159쪽 풀어볼게요. 159. 응, 159 해봐. 그럼 160쪽. 하기 전에 개념수로 다시 오시고 성질을 알아야 돼. 자, 역함수를 한번 직접 구해볼게요. 우리가 다음 94쪽으로 오셔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주어진 함수가 일단은 1대1 대응인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y는 막 이렇게 식으로 써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x는 꼴로 고쳐주는 거야. f 인버스 y의 꼴로 나타낸다. 그래서 바꾼 다음에 이제 x랑 y의 y를 서로 바꾸어 식으로 완성하시면 돼요. 뭐냐면 봐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간단해. 그러니까 지금 y는 꼴로 돼 있잖아. 이 식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거를 x는으로 바꾸라고. x는 뭐야? x는 뭐가 돼? y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x랑 y를 위치를 바꿔. 뭐야 식이? y는 x 플러스 2라는 함수로 바뀌지. 이 함수가 바로 이 함수의 뭐가 돼? 역함수가 된다 이 얘기예요. f의 함수가 f 인버스 함수로 바뀐 것이. 오케이?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해. 뭐냐면 우리가 역함수를 만들 때 아까 원래 있었던 f의 치역이 역함수에 뭐가 된다 그랬어? 정역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함수에서의 치역은 이 함수에서 뭐가 되는 거야? 정역이 되는 거야. 그지? 여기에 치역이 여기에 정역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정역은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치역이 되는 거야. 정역하고 치역이 확 바뀌어버려요. 두 개가 똑같이. 그걸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 요런 1차인 1대1 대응, 애초에 1대1 대응인 함수는 역함수를 구하는 거에 크게 문제가 없어.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면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왜 아니야? 이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근데 범위를 이렇게 제한했잖아.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는 1대1 대응일 수 있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이제 역함수를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하랬죠? x는 꼴로 바꿔야 돼. 그럼 일단 x제곱은 뭐야? 이거 되고, 그럼 x는 제곱근이니까 풀마 루트 y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y는 뭐가 돼? 풀마 루트 x 더하기 2 이렇게 쓰여지는 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f라는 이제 함수가 되면 이 밑에 있는 거는 인버스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 정역이 뭐야? 0보다 큰 거 같지?
치역이 뭐야? 마이너스 2보다 크거 낫지? 그럼 여기 함수에서의 정의역은 뭐가 돼?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고 이렇게. 치역은 뭐가 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 그게 여기 풀마 중에 이제 뭘 떼야 돼? 여기 풀마가 두 개 붙으면 안 되잖아. 둘 중에 뭘까? 마이너스 방금 치역이 뭐라 그랬어?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잖아.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뒤바뀐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요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2. 다음 함수에 이렇게 생겼대요. 자, 이거 지저분하죠? 뭐 해야 돼? 그렇지. 3x-2를 t로 채워난다. 그러면 3x는 뭐야? t 플러스 2가 되고, 자, 여기 좀 센스를 좀 발휘하면 여기서 x를 만들지 말고 뭘 만들면 돼? 6x라는 게 뭐냐? 2배 했죠? 2t 더하기 4예요. 요걸 갖춰놔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끄집어내서 f 얘가 t죠? t는 6x에 뭐 넣으면 돼? 2t 플러스 그래, 2t 플러스 4 넣으면 되잖아. 요렇게 요런 식으로 좀 최적화되세요. 풀이를 좀 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조금 미래를 살짝 예측해 가면서 하라고. 한 두 수 정도를 앞에 보고 하란 얘기야. 알겠지? 그럼 이제 fx가 2x 더하기 y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y는 2x 더하기 y라는 함수가 되는 건데, 이 함수에 뭘 구하래? 역함수.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x로 바꿔 일단. 그럼 이제 2x는 y-5 해주고, 그럼 x는 2분의 1 y 마이너스 2분의 5 써주고, 마지막으로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써주면 돼. 얘가 바로 인버스 함수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겠죠? 이 뒤에 이 부분이 같아야 돼. a는 얼마? b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베이직센에 써주는 거야. 요거 여기 그 48번을 먼저 해봐. 역함수를 먼저 구하는 거야. 여기부터 48번. y는 2x 더하기 1이다. 요 함수는 1차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x를 y에 관한 식으로 일단 바꿔놓으면은 2x는 y-1 2로 나누면 2분의 1 y-2분의 1 그리고 x랑 y랑 바꿔서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역함수를 만들 수 있다. 이 여기 49, 50, 51, 52, 53까지 역함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성질로 넘어갈게요. 여기 재밌어 얘들아. 역함수의 성질이에요. 역함수 성질. 자, 역함수 성질 되게 중요해. 상당히 많이 중요해. 이 역함수, 합성함수의 이 개념이 뒤에서 유리함수, 무리함수랑 같이 복합적으로 나올 거야 무조건. 이 성질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 이거야. 이미 앞에서 우리가 성질을 하나 보여준 게 있어. 뭐였냐면 여기 봐봐. F2가 C였지. F 인버스 C는 뭐야? 2가 된 거야.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 거지. FA가 B잖아?
그러면 F 인버스 B는 A야, A. 이렇게. 알겠죠?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상당히 많이 푼다. 기억해놔,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FA가 F 인버스 A가 1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딱 옆에다 뭘 적어야 돼? 그렇지. 이렇게 적어놓고 가는 거야. 그리고 문제 해결하는 거지. 두 번째는 뭐였냐면 두 번째도 보여줬어. 여기서 봐봐. 인버스랑 원래 함수랑 합성을 했잖아. 뭐가 나왔어? 최종적으로 2가 나왔죠. 안에 있는 게 쏙 나오죠? 원래 있는 거랑 역함수를 합성했더니 밖에 이렇게 나오는 거네. 합성의 순서에 상관없이 원래 있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본래 자기 자신이 나온다. 자기 자신이 나온다? 나를 넣으면 내가 나와. 항등함수가 되는 거네. F 인버스 합성 F를 하면 F의 인버스 F 합성을 한 것과 같아져서 A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F 인버스 F랑 F 인버스를 합성하면 그건 이제 항등 함수를 뜻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F랑 G를 합성했대. 근데 항등 함수가 됐대. 무슨 말이야? 그렇지.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합성해서 항등 함수가 됐다. 둘은 무슨 관계다? F와 G는 역함수 관계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인버스에 인버스를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여집합의 여집합? 약간 이런 느낌하고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야. 합성을 한 다음에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이 역함수가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처럼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거든, 똑같이. 근데 분배가 될 적에 순서까지 뒤바꿔서 분배를 해줍니다. 얘가 이제 분배되면서 뭐가 바뀌었어? 순서도 바뀌었지? 합성하는 순서가 바뀌었다. H, G, F 세 개를 해볼까? 어떻게 돼?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합성, H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스킬을 배웠어요. 네 가지 스킬을 가지고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는 거야. 실제로는 얘들아, 우리가 역함수를 실제 한번 구해봤지? 근데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서 푸는 거는 되게 조금 저급한 행동이야. 전부 다 이렇게 성질들을 이용해서 많이 풀어요. 이렇게 알려주면 역함수를 구해서 2를 넣어야지? 이게 아니고 뭐야? 어? F형은 2다.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가 돼? F2는 3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가 2니까. 그래서 이제 대입하면 AB가 나오겠지? F형은 얼마야? B. B는 2. F2. 2A 더하기 B는 3. B가 2야. 그럼 2A는 1. A는 얼마? 2분의 1. A는 2분의 1이고 B는 2.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이것도 보세요. 이걸 구하시오. 봐봐.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자체를 먼저 만들어 보자. 얘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G 합성 F의 인버스 2라는 건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의 2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F 인버스 G 인버스 2가 궁금한 거야.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겠지?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관찰을 해볼게. G 인버스 E라는 거를 G 인버스 X를 구해서 넣지 말고 G 인버스 E라는 값이 뭔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뭐야? 다시. GA는 뭐야? 2. 이렇게 A를 구하라고. GA가 얼마야? 이게 2니까.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얼마가 돼? 1이 된다. 그러니까 G 인버스 2는 뭐가 되는 거야? 1이다. 이렇게 연결돼. 이렇게. 어? 알겠지?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된다는 거 알았어. 이게 1인 거야, 1. 그럼 다시 이제 세 번째. F 인버스 G 인버스 2를 구하는 건데 G 인버스 2가 지금 얼마라고?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F 인버스 1을 구하는 거. 그럼 F 인버스 1을 또 뭐라고 할까? B. 그러면 FB는 1. F에 찾아가지고 F에 쳐서 B를 넣어. 3B 마이너스 1이 1이야. 그러면 3B가 2니까 B는 얼마? 3분의 2. 그러니까 얘가 3분의 2가 되는 거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뭐다? 3분의 2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재밌죠? 문제 3. 자, 이것도 식이 나와 있죠? 요거를 지금 만져보래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최대한 성질을 좀 적용해서 좀 최적화 시켜야 돼. 간결하게 만들어줄 건데, 일단, 인버스부터 분배를 해주자. 그럼 F의 합성, F 인버스, G 인버스, 바뀌어서 이렇게 돼요. 그지? 근데 이 괄호의 위치가 사실 여기 있거나 해도 상관없지? 왜? 결합법칙은 성립을 하니까. 그럼 얘네 둘이 먼저 괄호를 했다는 건 이거 어떻게 돼? F랑 F 인버스랑 합성했네? 뭐예요? 항등함수네? 그럼 이거는 합성의 연산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없애버려 그냥. 오케이? 항등함수를 합성하는 거는 실수 연산해서 곱하기 뭘 하는 거랑 같다고. 1 곱하는 거랑 같은 거라 그랬잖아. 똑같이 나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어. 이제 계산 필요 없어. 이건 뭐 두 개 남은 거야. 그럼 G 인버스 합성 F의 뭐야? 3의 값을 구하라. 그래서 G 인버스 F3 이렇게 되는 거죠. F3이 얼마예요? 2. 그러면 G 인버스 2. G 인버스 2를 구하는 거야. G 인버스 2를 구하려면은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 잡아? 그럼 다시 GA는 2. 그렇지. GA는 2. 그럼 A를 넣으면 2A 더하기 4가 2. 그럼 2A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요거는 계산 그냥 바로 해볼게요. 자, 이거를 물어봤잖아. G 합성의 F 인버스 A가 뭐가 됐어요? 2가 된 거야. 자, 시야를 좀 넓혀야 돼. 봐봐. 우리 요 A가 뭔지 궁금한 거잖아. 근데 이제 A를 바로 구할 수가 없어. 따라서 G라는 함수의 인풋에 A가 들어가면 2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아웃풋이 2가 되게 하는 인풋을 찾으면 돼. 여기서 얘가 뭐가 되게 했어? 2가 되게 하는 값이 뭐냐를 찾으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F 인버스 A를 그냥 네모라고 생각해보자. 네모. 이렇게 네모라고 해보자. 그럼 이게 뭐냐면 G에 네모를 넣었더니 뭐가 되었다? 2가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뭘 넣어야 2가 나오냐고.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을 한 게 2가 되려면 x가 뭐여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네모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지? 네모란 뭐라고? 네모라는 게 뭘 표현한 거냐면은 F 인버스 A가 뭐라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다시 또 이거 보면 어떻게 바꿔? F 마이너스 3분의 1은 A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봐. A.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11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지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대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베이직 센으로 오세요. 여기 41번 다시 봐봐. 자, F 인버스 1을 구하라. 그래서 F 인버스 1을 A라고 놓고 FA가 그럼 뭐야? 1이니까 A를 넣었을 때 값이 1이 나오게 하는 A는 3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구한다. 여기 밑에 있는 요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160부터 161까지 쭉 풀어볼게요. 자, 이어서 볼게요. 개념서로 다시 오셔서 그래프 역함수의 그래프인데요. 역함수 그래프.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이제 그래프의 측면으로 이제 보자면 이렇게 좌표축에 함수를 하나 그릴 거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y는 fx라는 함수를 그릴 건데, 여러분들 우리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x 자리에 뭐 넣었어? y 넣고 y 자리에 뭐를 넣어? x를 넣잖아. 그럼 이제 x랑 y의 위치가 바뀌는 거는 도형의 이동에서 뭘 뜻하는 거지? y는 x. 그치.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함수 자체가 항상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된 함수를 뜻하는 거야.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되는 그림으로 얘가 이제 y는 f의 인버스 x가 된다. 그래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원래 함수랑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언제나 y는 x라는 직선, 그러니까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프에서는 뭐의 대칭이라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인 거야. 베이직센에서 한번 그림을 가볼까? 베이직센의 문제. 여기 보시면 요거 그림을 한번 그려보래. y는 x에 대해 대칭. 대칭에 대해 그려야 되니까 대칭인 점을 찾아주는 게 좋겠죠? 요 점. 그 요 점 만나서 요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된다. 대칭이 되게.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3분의 1x도 요 y는 x에 대해 대칭이니까 요 점에 대칭이 되는 점이 어디야? 요렇게 올라가서 요 점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2차 함수에서 판별식만큼 중요한 거예요. 역함수라는 키워드가 나오잖아?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일단? 뭐야 함수가? 1대1 대응. 그렇지. 1대1 대응인 거야. 그 다음에 모양은 어떻게 생긴 거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야?
뭐의 대칭이야? y는 x에 대해 대칭인 거야. 이 세 가지가 같이 생각이 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물어보냐면 뭐 인버스 함수를 그려라 뭐 이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어봐요. 자, 함수가 이렇게 있어.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지? 그러면 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 얘가 정의역, 이게 정의역, 여기가 이제 치역이 될 거고 이 함수랑 역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우리가 이제 원래 함수 그려놓고 역함수 그려놓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상태를 지금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그 확인하는 작업에 역함수를 구하는 거 자체가 좀 빡세잖아. 근데 위에 그래프를 좀 봐봐. 이 fx랑 인버스 x가 만나는 교점은 그지? 여기랑 여기거든? 근데 결국엔 누구랑 누구 만나는 걸로 봐도 되는 거야? fx랑 y는 x가 만나는 교점을 찾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인버스 x를 구해서 이 둘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랑 y는 x랑의 관계를 비교하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 함수에 대하여 그럼 이 함수를 조금 이제 만들어 볼게. 꼭지점 좌표가 2,2예요. 2,2를 꼭지점 좌표로 하면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이제 해당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이 부분만 보는 거야. 원래는 이제 이 참수 이렇게 완성된 그림이 이건데 범위를 이렇게 제한해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만 보라는 거야. 이쪽만 다 보래. 그지? 요 부분에 해당되는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뭐의 대칭이라고 그랬어?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인데 y는 x는 2,1을 지나잖아 일단.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y는 x. 그럼 지금 두 점에서 만났어? 만났지? 어디서 만나? 요 점에서 하나 만났고 여기 A점 그리고 여기 점에서 하나 만났다는 거예요. B점. 그 두 점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지? 왜냐면은 인버스 x 함수와의 교점이 바로 y는 x하고의 교점이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 2분의 1 x 그러니까 뭐랑 뭘 비교해야 돼? y는 2분의 1의 x-2제곱 더하기 2라는 함수랑 y는 x가 만나는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인 거야 지금. 그럼 이제 둘이 같다 라고 놓고 방정식을 세우고 2분의 1의 x-2제곱이 x-2네요. 네, 2를 곱해주면 x-2의 제곱은 2x-4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2x 마이너스 4여서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은 0이다.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는 0이어가지고 x가 두 개 나오는 거야. 2하고 4. 그래서 A점의 좌표가 뭐가 돼? 2,2. B는 4,4.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 여기 x의 좌표가 여기에 해당되는 이 역함수의 정의역하고 어때야 돼? 정의역의 범위에 해당이 돼야 돼. 여기 정의역에 해당도 돼야 하고 여기도 정의역에 해당이 돼야 돼. 그래야 교점이라 할 수 있는 거야. 둘 다 되니까 상관이 없죠? 그래서 거리를 구하면 뭐가 돼요? A, B의 길이는 2루트 2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그래서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경우는 사실 역함수 중에 뭐만 되냐면 증가함수일 때만 가능해요. 알겠죠? 증가함수일 때만.
역함수에서 증가함수일 때만 y는 x라는 직선하고의 교점이랑 일치하는 거야. 증가함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교점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봐봐. 예를 들어서 함수가 요렇게 그려져 있다고 쳐봐.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은 역함수는 항상 뭐라고 했어? 요거의 대칭이잖아. 그럼 요거의 대칭인 함수를 구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생긴단 말이야. 그럼 여기랑 교점 여기 또 생기지. 근데 이거는 y는 x랑의 교점이 아니지. 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할 때만 이게 해당이 돼요. 고1 과정은 다행스럽게도 다 증가하는 함수만 나와. 그러니까 y는 x의 직선하고의 교점이다. 요거는 이제 감소나 끊겨 있는 거는 고2, 고3 때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챙겨갈 거는 인버스 함수와의 교점은 누구와의 교점?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면 된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거 합성함수에서도 잠깐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fg, y는 x 다 나와 있고요. 여기 값들을 좀 찾아주세요. a, b, c, d, e 이렇게 이제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요거 역함수 한번 구해보자. f의 인버스를 하는 거니까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이렇게 분배가 되겠죠. c. 그러면 g 인버스의 f 인버스의 f 인버스의 c를 말하는 거야. 그지? 그럼 일단은 이 안에 있는 얘부터 얘가 이제 뭔지를 찾아야 돼. f 인버스 c. 그럼 우리가 f 인버스 c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f 인버스 c라고 하는 걸 k라고 두자. 그럼 뭐예요? fk가 c가 돼야 되는 거지. k. 뭘 넣어야 c가 나오니? f에서 뭘 넣어야 c가 나와? b를 넣어야 c가 나오네. 그러니까 이건 b인 거야. b. 그러니까 f 인버스 c는 b인 거지. 따라서 k는 b.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f 인버스 c가 b가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를 보는 거야. 두 번째는 f 인버스 뭘 찾아? b를 찾아야 돼. 그럼 얘를 우리가 m이라고 해보자. m. 그러면 이제 f 인버스 b가 m이니까 fm 값이 뭐가 돼요? b. 뭘 넣어야 b가 나와? a를 넣어야 b가 나와요. 그 m 값은 뭐야? a.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a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마지막이죠. g 인버스 뭘 구해라? a를 구하라. 이걸 n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gn은 뭐야? a. g를 봐야 돼. g 함수. 뭘 넣어야 a가 나와요? a가 나오게 하는 건? b. n은 b.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돼? b다. 이렇게 찾는 게 역함수 그래프 문제예요. 자, 베이직센으로 오셔서 69번. 여기 그림이 다 나와 있죠? f 인버스 b를 구하라. 얘기했어. f 인버스 b를 k라고 놓으면 fk가 b가 되는 함수값이 b가 되게 하는 거는 뭘 넣어야 되는 거야? c를 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c. 이렇게. 그래서 값을 찾을 수 있겠죠? 62쪽 다 해보고 여기 72번 같은 경우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원래 함수랑 누구와의 교점? y는 x와의 교점. 그래서 여기 x라고 두는 거지. 이렇게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잖아. 교점을 찾는 게 얘랑
그래서 x는 2x가 2니까 x는 1이다. 몇 컴마 몇? 그만 이런 식으로.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와의 교점하고 같다. 자. 좀 어려운 걸 좀 할게요. 하나. 이 개념서로 오셔서 이 합성함수 얘기를 좀 하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심화 과정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집중해서 잘 들어봐.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일단 외워놓고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 그러면 언젠간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뭐냐면 지금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 몇 쪽이냐면 합성함수의 92쪽이에요. 두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려져 있지. 이게 이 두 함수를 가지고 합성한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거야. 두 함수를 합성한 그래프를 그려보래. 그럼 우리가 합성에 대한 요 기호의 표현을 이제 나타내기 전에 일단 fx랑 gx 함수식을 좀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일단 fx라는 함수는 1보다 작을 때는 2x라는 직선으로 가다가 0에서 1까지, 그리고 1에서 2까지는 상수함수 2, 이렇게 이제 정의되는 함수고, gx라는 함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좌표편이 1이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는 함수가 됩니다. 얘도 이제 정의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지. 그지? 여기 봐. 안 써도 돼. 나중에 다시 보고 써 그냥. 왜 받아쓰느냐고 이해 놓치지 말고 그냥 봐. 자, 그러면 이제 뭘 만들으라 그랬냐? f 합성 gx를 만들으래. 즉 f의 gx를 만들으란 얘기인 거야 지금. 그러면 우리가 f라는 함수에 x 자리에 뭘 대입한 거? gx를 대입한 함수를 만드는 거야 지금부터. 그럼 f의 gx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돼요? x에 gx 넣으라고. 2gx 그리고 밑에는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때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큰데 뭐가? gx가, 요때는 gx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봐봐. x의 범위가 아니잖아. gx의 범위인 거잖아. 그럼 gx라는 함수가 여기 있단 말이야. 얘가 함수의 값이 0에서 1까지에 해당되는, 여기가 1이겠죠? 그때의 누구? x의 범위를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x가 1이죠? 2지. 1에 등호 안 들어가 있지. 그럼 여기도 등호 안 들어가겠네? 0에 들어가니까 여기 들어가겠네? 그럼 요때 x의 범위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은 1에서 뭐까지? 2까지. 이 표현이 되는 거지. gx라는 함수의 값이 0에서 1 사이에 있으면 x의 범위는 1에서 2 사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g의 값이 함수의 값이 0에서 1 사이면 그때 해당되는 정의역은 1에서 2 사이가 된다. 오케이? 그리고 밑에 있는 gx 1에서 2 사이가 되면 1에서 2 사이면 여기지? 여기 있는 x의 범위 어떻게 돼? 0에서 1 사이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 봐봐. 근데 저 2에는 그 등호 받침이 없는데 1에는 그냥 등호 받침을 해요. 여기가 이제 부모님 뜨리가 그건 사실 상관이 없어. 그냥 등호의 경기의 역할은 여기 한쪽이 안 들어가면 한쪽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등호는 그냥 다 들어간다고 봐도 돼요. 그럼 봐봐. 다시 쓸게. 자, f의 gx라는 함수는 2gx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gx식이 뭐야? 이거지. 2배를 해. 마이너스 2x 더하기 4.
근데 x의 범위가 언제일 때? 1에서 2 사이일 때. 그리고 0에서 1 사이일 때는 뭐야? 2. 이렇게 되는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합성된 함수의 그림을 이제 완성한다면 0에서 1까지는 뭐야? 0에서 1까지는? 2. 함수값 2. 이렇게 가다가 1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잖아. 그러니까 2일 때가 0이잖아. 요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되는 거지. 이 함수가 y는 f의 gx다.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원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중간의 과정을 다 써서 함수를 이제 완벽하게 그리려면 이 중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얘를 약간 좀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직관적으로 한번 바라볼게. 이렇게 안 쓰고 바로 그래프를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야. 자, 봐봐. f의 gx라는 함수를 지금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x의 입장에서는 0에서 1 사이에 있는 경우랑 1에서 2 사이에 있는 경우로 나뉘어질 거야, x가. 그러니까 x가 0에서 1 사이에 들어갈 때, x가 0에서 1 사이에 들어갈 때의 gx에 대한 이제 관찰과 1에서 2 사이일 때 gx에 대한 관찰을 다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자, x가 봐봐. x가 0에서 2까지 흘러갔어. x가 0에서 2까지 움직일 때 gx는 어디서 어디로 움직여? 자, 0에서 1로 움직일 때 gx라는 함수의 값은 2에서 0으로 떨어지는 거야. 2에서 0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봐봐. f에서의 정의역은 사실 누굴 말하는 거야? 물론 x지만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누구야? g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f는 이 gx의 움직임에 맞춰서 완성이 된단 말이야. 근데 gx가 2에서 0으로 떨어지지. 그러니까 gx가 2에서 0으로 이렇게 요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실제로 x가 0에서 2까지 움직일 때에 이 f의 입장에서는 2에서 0으로 움직이는 요 방향으로 그래프가 반대로 그려진다고 이렇게. 2에서 0으로 하니까 이렇게 반대로. 얘 해볼까? 봐봐. g, f, x를 그리라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은 x가 지금 봐봐. x가 0에서 2로 움직여. 그럼 fx는 어떻게 움직여? 아니죠. fx 함수값은 어디서 움직여?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움직인다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움직이는 함수를 그리는 거야. 0에서 2까지를. 두 번째 그래프가 그걸 표현하는. gx의 그림으로 완성이 될 텐데 최종적으로는 gx의 개형을 따라가게 될 텐데 그때 정의역이 0에서 2까지의 실제 움직임은 0에서 2까지지만 실제 그림은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움직이는 그림으로 본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실제 정의역은 어디서 어디야? 0에서 2야. 그러니까 0에서 2까지의 그림을 그리는데 실제 움직임은 마이너스 1에서 1로 변하는 함수를 그리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f의 치역이 그죠? f의 치역이 g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정의역의 방향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거지. 여기서 봐봐. g의 치역이 f에서의 정의역이 된단 말이야. 근데 방향이 얘는 이제 아래로 떨어지니까 반대 방향으로 와서 이제 그리는 거지. 얘는 마찬가지. 얘는 상관이 없죠? 같이 올라가니까 그 방향 그대로 그려주는 거지. 근데 그게 어디다 그리냐고? 여기다 그리는 거라고. 0에서 2까지. 마이너스 1에서 1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성함수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문제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면은 상당히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 하지만 여러분들 라이트센 잠깐 보세요. 라이트센에 그
유형 12 148쪽이죠. 자, 이제 이런 문제 정도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1068번입니다. 자, 0에서 4까지 해당되는 함수의 값이 이렇게 나왔다. 이건 이제 그래프를 그리라는 게 아니야. 보통 이제 방금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좀 어렵게 연산을 했지만 실제로는 함수에 대한 성질로 들어간다. 자, f에 fk가 얼마라고? 2가 되게 하는 k를 구한다. 그러면은 f 입장에서 2가 되게 하는 요 인풋에 들어간 얘가 뭔지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넣어야 2가 나와? K. 아니, 뭘 넣어야 2가 나오냐고. 그래프를 봐. 함수 값을 보고. 함수의 값이 2가 되게 하는 x가 뭐냐고. 3. x에 뭘 넣어야 2가 나오냐고. 함수의 값이. 1을 넣어야 2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친 게 뭐가 되면 되는 거야? 1이 되면 되는 거지. fk가 뭐가 돼? 1이다. 그럼 다시 1이 되게 하는 k값은 0이죠. 이렇게 이제 찾는 거지. 69번. 이거는 뭐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값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 보고 충분히 값을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이제 합성함수의 함수값 구하는 거는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좀 고난도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그때 이제 연습을 많이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라이트쌤 보니까 되게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질문을 좀 하세요. 지금부터 함수 유형이 많이 나갔는데 지금 번 1055번 네. F에 G-1이 -3이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뭘 넣어야 -3이 나오니? 0 넣어야 -3이 나오지. 그러니까 얘가 뭔 거야? 0. 0인 거지. 이런 식으로. 1048. 공집합이 아닌 x를 정역으로 하는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자, 이 문제 중요하죠. 별표 치고. 항등함수가 되기 위한 원소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항등함수라는 게 뭐예요? 문값이 a를 넣으면 A가 나오는. a가 나오게 하는 a를 찾아라 이 얘기인 거야. 그럼 a를 넣으면 뭐야? 식이 a제곱 -6이잖아. 그게 a가 되게 하는 a가 뭐냐는 거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고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때 a 값이 뭐뭐 나와?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그러니까 x라는 정의역의 원소에는 뭐랑 뭘 담을 수 있어? 마이너스 2랑 3을 담을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럼 x라는 집합 자체는 마이너스 2만 담겨지는 경우일 수도 있고 3만 담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랑 3을 둘 다 담을 수도 있는 거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2랑 3을 둘 다 담고 있는 것에 부분 집합을 얘기하는 거지. 부분 집합의 개수 공식이 뭐였어요? 2의 원소의 개수. 거듭 제곱이죠. 근데 공집합 빼니까 얼마? 하나 빼야지. 2의 제곱에서 하나 뺀 거. 얼마? 3이다. 이거 기억해놔. 이거 또 나온다. 이거 여러 번 나옵니다. 이거는. 또 1058번. x가 이렇게 x에서 x로 대응됐다는 거는 얘가 이제 정의역이면서 동시에 공역이란 얘기인데 1대1 대응이래. 치역이네. 1, 2, 3, 1, 2, 3이 같이 가야 되는 거야. 1, 2, 3, 1, 2, 3 이렇게.
근데 F에 F3이 2라는 거는 한 번 더 가는 거잖아. 3을 넣었어. 근데 최종적으로 뭐가 나왔어? 2가 나왔다는 거죠. 생각해야 돼, 여기서 그러면. 3을 넣어서 2가 나오게 해야 돼? 근데 얘는 똑같은 구조의 함수일 거야. 맞지? 그럼 만약에 3이 3한테 가면은 절대 2가 나올 수 있나? 이거 안 되죠? 그럼 3은 3이 아닌 다른 걸로 가야 되는 거야. 3이 만약에 2한테 갔어. 그럼 2는? 2는? 아니죠. 2한테 가야지. 왜냐면 요것도 만족을 해줘야 되잖아. F에 F3이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내가 지금 3을 2라고 보냈잖아? 그러면 얘 2가 2한테 가야 된다고. 왜냐면 얘가 2니까 F2가 2가 돼야 되거든. 3을 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2로 도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2가 누구한테 간 거야? 2한테 간 거잖아. 그럼 이가 이렇게 된 거잖아. 1대1 대응이 안 되지? 안 된다. 3 누구한테 가야 돼? 1한테 가야 되는 거지. 1은 누구한테 가야 돼? 2로 가는 거예요. 2로 가는 거예요. 3, 1로 가는 거예요. 2는 누구한테 가요? 그러면 2는 3으로 가는 거죠. 오케이?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하고 매우 흡사하죠? 안 되는 걸 차근차근 찾아보시고 또 1063? 두 함수가 이게 뭐야? 여기가 더하기구나. 플러스 이게 지금 뭐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끔 만들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GX랑 G의 FX가 똑같아지게끔 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만들어봐. 여기다 담아. A에 3X 더하기 2 더하기 B고 여기는 3에 AX 더하기 B 더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같아야 된다고 식이. 그러면 3AX 더하기 2A 더하기 B는 3AX 더하기 3B 더하기 2가 돼서 얘가 이제 똑같아진다는 거는 얘네 둘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2A 더하기 B가 3B 더하기 얼마야? 2가 돼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뭐야? 식을 좀 정리를 해보자. 2A 빼기 2B가 2예요. 그러면 A 빼기 B는 뭐예요? 1이죠. 그럼 B는 뭐라고 하셨어요? B는 A-1. B가 A-1이죠? B가 A-1이죠? 이걸 fx로 넣어주면 fx라는 식 자체는 뭐야? y는 ax 더하기 무슨 봤는데 그지? a에 관계없이 어느 점을 지나는가? a에 관계없이 a에 관계없다 뭐야? 항등식 a를 묶어 y 플러스 1 a랑 관계없이 둘이 같아지려면 어디랑 지나는 거? 어디를 지나요? 몇 콤마 몇? 이렇게 지나는 거죠. 얘가 0이 되고 얘도 0이 되면은 관계없이 항상 같아지니까. 한 문자 정리하는 문제였어요. 또 1050번 x에서 y로 대응되는 건데 1대1 함수의 개수 몇 개야? 1대1 함수의 개수 120개죠. 마이너스 1, 0, 1, 2에서 1, 2, 3, 4, 5까지니까 마이너스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5, 4, 3, 2 5P4 이것은 뭘까? 얘들아 이거 뭐 말하는 걸까? 자 이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2번 야 이거 맞은 사람 손 들어봐
100, 1050번 맞았다. 손. 운수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얘가 뭐야? 틀렸는데. 어? 지선우. 맞았어? 어떻게 했냐고. 그려서 다 찾았어? 이게 지금 뭐냐면은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골라갈 때 만약에 마이너스 1이 1을 고르면 0은 뭐 1 고르는 것보다 크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또 안 되지.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다 찾을 수도 있긴 한데 결국에는 얘네들의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건 같은 치역이 중복되는 게 없다는 거야. 맞지? 치역이 중복되는 게 없다고. 이 5개 중에 몇 개가 4개가 골라지면 예를 들어서 1, 2, 4, 5를 골라놓고 배치를 시키는 거지. 그럼 얘는 누구야? 마이너스 1은 1, 0은 1은 2는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공역 중에 정의역의 개수만큼 몇 개? 4개를 뭐 해라? 뽑아라. 그럼 뭐야? 그렇지. 곱씨 4.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치역의 개수를 고르면 저절로 함수가 정해진다.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 이제 이 표현은 사실 우리가 증가 함수이거나 감소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 그때는 이렇게 컨비네이션으로 써주시면 돼요. 또 자, 합성을 200번 하는 것과 똑같이 200번 하는 거네. 1을 넣어보게. 자, F1이 얼마죠? 3이지? 그러면 F의 제곱의 1이라는 건 뭐야? 사실 F의 F1을 말하는 거잖아. F1이 3이지? 그럼 F3을 말하는 거야, 얘는 지금. F3이 뭐야? 2. 그러니까 얘는 2야. 그럼 다시 F의 세제곱의 1은 뭐가 돼요? F의 F제곱의 1인 거죠? 이게 뭐라고? 2. F2 말하는 거지. 얼마야? 1. F 4제곱의 1은 F의 F 세제곱의 1이지? F1이지? F1 얼마야? 반복되지? 3개씩 몇 번? 200번.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면 1,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개수만큼 찾으면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됐죠?